안녕하세요. 알아두면 삶이 힘이 되는 채널 매일 3분입니다. 노년에도 부부관계가 중요하다고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노년의 성관계가 젊어서와는 다르다는 부분을 이해한다면 체력적인 부분과 상관없이 얼마든지 성생활을 유지할 수 있고 또 만족스러운 성생활도 가능하다는 얘기를 드렸어요. 신혼 3년간 성관계를 가진 횟수가 나머지 부부가 평생을 통틀어서 갖는 성관계 횟수보다 더 많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만큼 젊어서는 눈만 마주치면 했어요. 그리고 젊어서는 별다른 자극을 주지 않아도 수시로 흥분되기 때문에 성관계 자체가 쉬웠어요. 체력도 받쳐주다 보니 삽입 위주의 다양한 스킬의 성관계를 즐겼고요. 하지만 나이 들면 이렇게 자주 성관계를 가지기가 힘들고 다양한 체위 등을 번갈아가며 하긴 더욱 힘들어요. 일단 이걸 받아들여야 해요. 나이가 들면 흥분도도 떨어지고 삽입 위주의 성관계도 젊어서만큼 쉽지만은 않아요. 부부가 서로의 체력과 컨디션 등을 감안해서 자신들에게 맞는 횟수를 찾아가려는 노력이 필요해요. 그래서 나이 들어서의 성관계는 서로에 대한 배려가 중요해져요. 젊어서처럼 흥분도가 높지 않다 보니 횟수가 줄어드는 것은 물론이고 두 사람이 동시에 성관계를 원하는 경우도 그리 흔하진 않거든요. 내가 당장 성관계를 원치 않아도 상대가 원한다면 어느 정도 상대의 욕구를 만족시켜 주고자 하는 노력과 배려가 중요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젊어서처럼 꼭 삽입만이 성관계가 아니라는 사실도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해요. 남편의 경우 발기가 안 될 수 있고요. 아내의 경우도 몸이 받아들일 준비가 안 될 수도 있어요. 나이가 들어 이런 상황이 생기는 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냥 안고 자거나 서로 어루만지거나 쓰다듬고 하는 스킨십도 성생활이란 사실을 이해하고 받아들이셔야 해요. 성생활의 만족감이 꼭 오르가즘이 아니라 서로의 애정을 확인하고 심리적 안정감을 느끼는 것도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꼭 육체적인 만족, 그러니까 오르가즘을 느껴야 하겠다면 삽입 말고도 다양한 방법도 있다는 사실도 기억하세요. 성적인 만족을 가져다 주는 게 꼭 남녀의 성기만은 아니란 거예요. 입이나 두 손, 몸, 야한 대화, 그 외에 다양한 성적으로 도움을 주는 기구들도 있어요. 이런 방법으로도 얼마든지 만족을 느낄 수 있어요. 어떤 면에서는 삽입 위주의 성관계보다 더 높은 만족도를 주는 방법이기도 하고요. 노력하고 고민하기에 따라서 이런 다양한 방법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런 부분을 부부관계에 적용하신다면 나이와 상관없이 만족도 높은 성생활 유지가 가능해요. 그런데 이런 걸 머리로는 알아도 남자는 자신의 남성성을 증명하고 싶어하고 나이 들었더라도 남자로서의 건강하다는 걸 입증하고 싶어해요. 바로 발기가 되냐 안 되냐 하는 부분인데요. 발기는 남자의 자존감, 남자의 능력, 남자의 존재감 이런 것들을 드러내는 부분이기도 하거든요. 육체적으로 건강한가 아닌가는 눈으로 볼 수 있지만 발기력은 사실 부부만 아는 문제잖아요. 발기에는 3단계가 있는데요. 성적인 흥분이 왔을 때 성기가 서는 것, 그러니까 발기가 되느냐 하는 게 1단계고요. 그리고 발기가 되더라도 그 강직도가 삽입이 가능할 정도로 단단한 상태를 유지하느냐 하는 게 2단계예요. 그리고 관계 중에 금방 죽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성관계를 통해 사정할 때까지 발기력이 유지되느냐 하는 부분이 3단계고요. 이 3단계가 모두 작동해야 정상적으로 발기가 되는 거예요. 이 중 한 가지라도 제대로 작동되지 않으면 그게 발기부전인 거예요. 흔히들 서지 않는 것, 그러니까 발기가 안 되는 것만을 발기부전이라고 생각하는데 발기가 되더라도 사정까지 발기력이 유지되지 않으면 그것도 발기부전이에요. 가끔 피곤하거나 스트레스 때문에 발기가 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경우가 아니라 평상시 지속적으로 반복된다면 빨간불이 들어온 상태인 거예요. 이대로 방치하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상태는 더 나빠져요. 내가 발기에 문제가 있구나 하고 느꼈을 때 바로 되돌리려는 노력을 해야 하는 거예요. 물론 너무 고령으로 더 이상 되돌릴 수 없는 경우도 있어요. 하지만 아직 내가 가끔 발기가 되고 강직도는 떨어져도 노력하면 회복될 가능성이 있다 싶으면 오늘 내용이 분명 도움이 될 거예요. 남자의 발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호르몬이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이에요. 젊어서는 이 테스토스테론이 넘치다 보니 쉽게 흥분하고 불끈불끈 시도 때도 없이 발기가 됐어요.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테스토스테론의 수치가 점점 줄어들어요. 남성 호르몬이 줄어들면 같은 자극이 와도 반응이 떨어져요. 그래서 발기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이 테스토스테론의 중요한 기능이 근육량을 유지시켜주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근육량이 많을수록 테스토스테론의 분비도 활발해져요. 우리 나이 들면 어때요? 근육이 빠져서 팔다리 홀쭉해지고 배는 나오는 ET 체형으로 변하잖아요. 바로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떨어진 걸 단적으로 보여주는 모습이에요.
이 테스토스테론은 자극에 반응하기 때문에 자극이 오면 발기력을 높여주고 성욕을 불러일으켜요. 그리고 남성 호르몬으로 활력과 자신감 이런 걸 높여줘서 저돌적으로 막 밀어붙이게 만드는 역할도 하거든요. 그래서 젊어서는 하루가 멀다 하고 막 들이대고 그랬던 거예요. 그런데 나이가 들면 이 테스토스테론의 수치가 떨어지면서 아내가 목욕하는 모습만 봐도 덜컥 겁이 나고 그래요. 무기력해지고 성욕도 안 생기고 그러는 거예요. 만약 본인이 지금 이런 단계에 와 있다면 남성 호르몬 분비가 제대로 안 되고 있구나 하고 아셔야 해요. 그래서 발기부전의 1단계인 성적 흥분이 왔을 때 발기가 되려면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 수치를 높여줄 필요가 있어요. 바로 효과를 보는 방법으로 호르몬 주사나 호르몬제 등이 있겠지만 언제까지나 이런 데 의존할 수는 없는 노릇이잖아요. 부작용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나이 들어도 근육량 유지가 중요한 거예요. 특히 허벅지, 엉덩이 등 하체 근육이 탄탄하게 유지돼야 나이 들더라도 테스토스테론 수치를 지킬 수 있어요. 그리고 발기가 뭐예요? 흥분되면 성기에 혈액이 꽉 들이차서 단단하게 유지해주는 거잖아요. 그러려면 내 몸에 혈액순환이 원활해야 발기가 가능해요. 성기의 해면체에 혈액이 잘 유입되고 또 사정할 때까지 강직도가 잘 유지됐다가 사정 후 잘 빠져나가는 게 중요한데요. 한마디로 혈액순환이 원활해야 가능한 거예요. 젊어서부터 술, 담배 좋아하고 이런 남자들의 경우 지속적으로 담배를 피우면 혈관이 막히면서 혈액순환이 제대로 안 돼요. 그리고 음주는 남성 호르몬의 분비를 방해하고요. 그래서 제대로 발기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아마 젊어서부터 담배와 술을 즐겼다면 40대 후반이나 50대 초반 정도면 발기에 문제가 생겼을 가능성이 커요. 발기가 잘 안 될 뿐만 아니라 되더라도 강직도가 떨어지고 금방 죽어버리는 거죠. 담배와 술이 남성의 기능을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 금연과 절주는 필수예요. 일단 담배는 무조건 끊으세요. 술도 딱 끊으면 좋지만 또 남자들은 사회생활하고 그러면 그게 쉽진 않죠. 너무 자주 드시지는 마시고 1, 2주에 한 번 정도 가끔씩만 드셔주세요. 술, 담배를 즐기시는 분들은 술, 담배만 끊어도 한 달이면 발기력이 나아지는 걸 느끼실 거예요. 그런데 60대 이상이신 분들은 이 정도로는 발기력이 눈에 띄게 바로 좋아지진 않아요. 발기가 제대로 된다는 건 성기에 끝까지 혈액이 공급된다는 거고 다른 말로 영양분과 산소가 제대로 전달이 된다는 얘기예요. 한마디로 아직까지 성기가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주 발기가 될수록 더 좋은 거예요. 남자의 발기력은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과 혈액순환의 문제라고 했잖아요.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바로 유산소 운동이에요. 그래서 달리기가 발기력 향상에 좋은데요. 매일 10분씩만 달리기를 해보세요. 혈액순환을 늘리면서 하체 근육량도 키워주기 때문에 남성 발기력 향상과 유지에는 달리기만한 운동도 없거든요. 또 추천드리는 운동이 스쿼트예요. 허벅지와 엉덩이 근육량을 유지하는 데는 스쿼트만한 운동이 없거든요. 스쿼트 운동과 함께 달리기를 병행하면 그보다 더 좋은 정력 운동도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나이 들면 관절이 좋지 않아서 또 이게 쉽지 않다는 거잖아요. 달리기가 힘드신 분들에게 추천드리는 가장 좋은 운동은 계단 오르기예요. 계단 오르기도 유산소 운동인 동시에 하체 근육량을 늘려주는 운동이거든요. 관절 때문에 이마저도 쉽지 않다 하시는 분들은 수영장에서 물속에서 걷는 것도 도움이 돼요. 천천히 설렁설렁 걷지 마시고 물살을 가르듯 빠르게 걷기 연습하세요. 수영보다 물속에서 빠르게 걷는 게 남자에겐 더 도움이 되거든요. 발기력을 높이는 데 도움되는 또 한 가지가 규칙적인 성생활을 유지하는 거예요. 아무래도 발기가 되고 사정을 하고 하면서 꾸준히 사용할수록 좋아지거든요. 자꾸 발기가 돼야 혈액 공급도 더 잘 되고 기능도 향상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배우자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관계가 좋아야 서로 성관계도 하고 싶고 그러지 않겠어요? 그런데 남성 호르몬을 위해 근육량을 늘리고 혈액순환에 도움되는 운동을 하는 방법이 근본적인 해결 방법이긴 하지만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니에요. 꾸준히 지속해야 효과가 나타나고 또 평생을 유지해야 할 습관인 거예요. 그렇다 보니 대부분의 사람들이 금방 포기하고 마는데요. 그래서 하루아침에 효과를 보려고 하지 마시고 평상시 발기력이 떨어져서 고민일 때는 비아그라나 시알리스 등 처방을 받아서 사용하시면 좋아요. 사실 이런 약들이 나왔다는 건 노년의 성생활에 있어서 혁명적인 사건이거든요. 비아그라는 약효가 4시간에서 6시간 정도 지속되면서 굵고 짧은 효과를 원할 때 좋고요. 시알리스는 약효가 24시간에서 36시간이나 지속되는 제품으로 가늘고 길게 효과를 보고 싶을 때 사용하면 좋아요. 여행이나 이럴 때 사용하시면 좋겠죠.
또 이런 정품이 비싸서 부담스러우시면 무슨 무슨 라필 같이 수많은 복제약이 있어요. 이런 약품을 처방받아 사용하셔도 괜찮아요. 복제약이라 효과는 같거든요. 이런 의약품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저는 전혀 그럴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에요. 이런 발기력 향상에 도움되는 약들을 사용하는 건 성관계의 다른 한 가지 방법일 뿐이에요. 부부관계를 유지하는 좋은 방법인 거죠. 이런 알약 형태 외에도 필름 형태로 된 것도 있고 좀 더 강력한 주사약이나 펌핑을 통해서 발기력을 높여주는 방법도 있어요. 찾아보면 자신의 몸 상태에 맞는 다양한 방법들이 있거든요. 이런 방법을 통해서 성생활을 유지하면서 장기적으로는 스스로 발기력을 높일 수 있는 노력을 병행하신다면 더욱 좋은 결과를 얻게 될 거예요. 마음은 있어도 병원에 가서 발기부전으로 처방받으러 왔다는 말을 못해서 그냥 포기하고 사는 경우도 있는데요. 남자가 발기가 된다는 사실만으로 자신감과 자존감이 높아지고요. 성생활을 유지하는 것만으로 삶의 만족도가 달라진다고 해요. 그러니 조금 더 당당해지셨으면 좋겠어요. 지금까지 남자의 발기력은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과 혈액순환이 중요하다. 그러기 위해 운동으로 하체 근력을 키우면서 유산소 운동인 달리기, 스쿼트, 계단 오르기, 물석 걷기 등이 좋다. 또 절주와 금연은 필수며 이런 노력을 기울이는 동시에 발기부전에 도움되는 의약품들을 이용하면 더욱 효과적인 부부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는 내용을 말씀드렸어요. 제가 100% 장담드려요. 오늘 내용 실천하시면 분명 더 나은 결과를 얻으실 거예요. 물론 너무 고령이셔서 더 많이 가버리신 분들은 전문의의 도움을 받는 게 맞을 거고요. 하지만 그렇지 않은 단계라면 단지 나이 들었다는 이유만으로 포기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려요. 정보가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고요. 더 유익한 영상으로 다시 찾아뵐게요. 저는 매일 3분 대표 큐레이터 송한결이었습니다. 늘 행복하세요.